내시경은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20대부터 미리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우리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 남윤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내시경은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시경 기구가 목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시경 기구의 지름이 거의 한 1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참 딱딱해요. 그래서 이 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구역 반사나 이런 게 좀 일어날 수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 다음에는 공기가 주입이 되는데 공기가 주입되면서 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이 이제 트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트름하는 과정에서 목이나 이런 데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면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더 잘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면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감이 거의 없고 또 긴장이 풀리면서 목에 힘이 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덜 날 수 있는데 이제 진정제를 투여하게 되면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긴 하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고령이거나 심폐질환이 있다거나 만성 간질환, 신부전 등이 있으면 진정작용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호흡 기능이 억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호흡 기능이 억제가 되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통 하시는 젊은 분들,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수면 내시경을 권고를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검사를 좀 빠르게 끝내고 싶고 그런 검사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비수면으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비수면을 했다가 힘들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수면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맡겨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고령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비수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면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환자분이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일정 부분 이상 힘을 넣게 되면 식도 손상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수면으로 검사를 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용의 고형식이라든가 액체 중에서도 콜라나 탄산음료, 주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요. 물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의 물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가끔 헛구역질이나 트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올라와서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물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20, 30대에도 젊은 나이에 이제 위장관계 암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암이 발견이 됐을 때 초기가 아니라 이제 말기로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매우 드물긴 한데요. 어쨌든 본인한테 그런 게 안 생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40대처럼 막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내시경을 받아보고 내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20대부터 미리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일단 내시경 할 때는 저희가 그냥 검사를 하고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를 했을 때 좀 이상 소견이 보인다거나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용종을 떼기 위해서 용종 절제 수술이라는 걸 시행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때 환자분께서 드시는 약이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항혈전제나 항응고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멎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미리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협심증이나 뇌경색, 심방세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약제를 먹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이제 항혈전제를 끊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끊기가 어렵다면 일단은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끊는 시기를 정해서 약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식 시간만 잘 지키면 크게 주의할 건 없는데
가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굶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저녁을 잔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까지도 음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 안에 음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검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장을 비우는 약을 먹지만 그게 액체로 돼 있고 잔여물들을 흘러내리게 하는데, 야채 같은 걸 드시거나 특히 이제 넓적하고 이런 거 배춧잎이나 뭐 아니면 잡곡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장에 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고기라든가 생선, 흰 쌀밥 이런 거 주로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위 점막에 서식하는 균이고요. 이게 위 안에 있으면서 만성 위염이라든가 뭐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궤양, 그리고 특히 이제 위암 같은 거를 뭐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균이 발견이 되면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소화불량이나 뭐 트림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뭐 그런 불편감이 있다거나 그러면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상이 없어도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한 50% 정도 국내에서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 차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조직 검사를 하지만, 의심이 안 되더라도 환자분께서 미리 검사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위내시경상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소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위랑 대장 내시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간격으로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거고, 특히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나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사해 보시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분경 검사만 시행하시고 내시경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도 30대나 40대부터 꾸준히 좀 검사를 받고 용종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제거를 받으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